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72평생 최고의 월요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나 측근이 알면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특별검사의 결론을 법무장관이 정리해 의회에 보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없애려는 사법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결론은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과 사법방해에서 완전히 무죄가 됐다면서 민주당이 조사받을 차례라고 말하고 대규모 재선 선거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안도했지만 크게 실망한 민주당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반대했던 법무장관의 요약본은 불충분하다면서 전체 내용 공개를 주장합니다. 여론은 됐다, 이제 그만해라와 내 눈으로 특검 조사를 읽어보겠다로 나뉩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 대선에 개입해도 문제없이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여전히 받는다면 2020년 선거에서는 조금 더 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승리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하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는 없다는 트윗을 했고 북한은 다시 연락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윗으로 곤란 고원을 더 확실히 이스라엘령으로 넣은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금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로부터 날아든 라켓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정치단체 에이펙 연설은 취소하고 귀국합니다. 애플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헐리우드 업계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과 신문 구독, 게임 서비스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내지는 이제 총리가 왔었을 때 회담을 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내용보다는 이제 4월 9일이 이스라엘의 선거가 있는 날이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금 여러 가지 본인과 와이프의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벤자민 네탄야후를 당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미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뒤에 보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밖에 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간단히 그 양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얘기를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혼돈도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이 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먼저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아무도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2개월 675일 동안 500명의 증인이 있었고 뭐 2,800명에게 소환장이 보내졌고 그 같은 특별검사의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주변 캠페인 사람들이 어떤 내통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 사실이기 때문에요. 뭐 수십 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조사 결과를 법무장관이 받아서 특별검사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요. 4페이지로 빨리 요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의회에 보냈어요. 4페이지 요약본을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죠. 승리를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느낄 겁니다. 지금 새로운 날을 맞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알면서도 러시아와 내통한 증거가 없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같은 러시아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등을 해고하는 기타 등등의 사법 방해를 했는가. 이건 범죄에 해당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같은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이제 사법방해가 아니다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4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도운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지나치게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말 그리고 그런 정책을 이어갔던 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런 행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페인 관계자가 공모했다는 증거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이틀 동안 굉장히 이게 뭐지 하고 잘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고, 왜냐하면 폴 매나포트라는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캠페인 여론조사 결과를 러시아 에이전트들과 공유를 했고, 대통령의 아들은 러시안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힐러리 클린턴에게 나쁜 점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우리에게 건네주고, 이래서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기도 했는데도 결정적인 단서,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스모킹 건이 없다는 얘기죠. 공모라든가 합의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특별검사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마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 대통령이 그렇게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했었던 특별검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걱정한다는 것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계획에 공모를 해서 반역적인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결론을 내려서 국민이 분열되는, 국론이 분열되는 것도 두려워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사람은 법적인 것에서 보기 때문에 스모킹 건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제임스 코미를 해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버트 멀러 실제 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가짜고 마녀 사냥이라고 굉장히 그동안 트윗을 통해서 등등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가 사법방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법무장관은 사법방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오늘 이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특별검사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이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규정할 때에 그 정도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많은 의심스러운 행위를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우리 만나지도 않았다, 이메일하지도 않았다, 거짓말하고, 아들을 포함해서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실은 만났는데 별로 받은 게 없다, 이런 결론이 결국은 특별검사는 내통한 증거가 없다라고 나와서 공화당이 굉장히 안도하지만 민주당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4페이지짜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필요하면 윌리엄 바를 직접 소추까지 할 수도 있다, 의회에. 왜냐하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을 남겼기 때문이고, 버니 샌더스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같은 경우는 Show me the whole damn report, 그 리포트 전체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데,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능하다는 게 법이라든가 규제,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서
한계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많은 부분은 그냥 풀지 않겠다. 랩업한 채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지 되는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오케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 요약본이 나온 뒤에 나는 아무런 그 혐의가 없고 무죄고 이제 민주당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re was no obstruction and none whatsoever. And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exoneration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무혐의라고 했는데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특별검사가 결론 내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해서 완전한 그 혐의 없음, 노 공모, 노 사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제는 좀 그 분열해서 모두 그 화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민주당을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 같은 일로 인해서 탄핵 절차를 원래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하기를 원치 않았고 왜냐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더 그 뒤에 재선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앞으로 그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특별검사의 경우가 정치적인 문제를 그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추론하는 것을 보면은 법으로 정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다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가지면은 뭐 스모킹 건이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로버트 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법적으로 뭐 까다롭고 법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신중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앞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뭐 증거 그리고 스틸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특별검사는 그 정도 가지고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그만해라 이제 지겹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법무장관만 보라고 특별검사가 수사한 것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 공개를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검사가 법적인 기준을 내려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론 내리는 것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이로써 이제 2020년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아주 그 유리한 현재로서는 앞으로 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션 해니티 같은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는 위치 헌트는 이제 그 finally 끝났다. 레이첼 매도우 같은 MSNBC의 경우는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가운데 하나잖아요. 조지 코네이, 켈리안 코네이. 부부인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켈리안 코네이는 와이프는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니까 이제 대통령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그리고 또 2020년 선거에서 아주 좋은 선물이네요. 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인 보수적인 변호사 조지 코네이는 이게 그 무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긴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지금부터 그 굉장한 그 가장자리 같은데 섰다고 할까요? 뭐 탄핵당할 가능성은 전보다 더 없어졌고 민주당이 별로 지도부가 원하지도 않았고 쇼트텀으로는 대통령 그 승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혐의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찌 보면 2020년도에 유권자들이 그 나가서 어쩌면 뭐 특별검사의 개인적인 뜻일 수도 있고 더 그 선거에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트럼프 대통령을 또 재선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유권자가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 법적인 판단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이 로버트 멀러의 특별검사의 수사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와 공화당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했습니까? 또 특별검사 수사팀이 전부 정말 거의 민주당이긴 해요. 한 10명 정도가 민주당인가요? 그러나 그 책임자인 로버트 멀러는 평생 공화당이고요. 민주당이니까 결론은 뻔한 것 아니냐.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녀 사냥 아니다라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그런 정도의 말이 나와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간단하게 본인들 준비했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하고 뭔가 서명을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이 서명이 무슨 서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양국 사이에 맺은 것일 텐데 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고 좋아야지 되는데 그리고 항상 뭔가 행정명령 같은 것에 서명을 하고 나서 네,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미국 대통령의 선포문 같은 것이군요. 그래서 그 양국이 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만 그 서명을 했고 서명을 할 때마다 그 사인펜 내지는 볼펜 같은 것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오늘은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줬는데 좀 전에 1분 전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 서명서를 그 대통령의 선포문을 펼치고 서명한 부분을 펼치고 있었을 때 얼른 와서 뒷줄에 있었거든요.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것이 펼쳐졌을 때 사진을 찍으려고 얼른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때는 늦으리 0.5초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포문을 덮었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오늘 묘합니다. 지금 세라 페일린도 있고 존 볼튼 그 뒤에 국가안보보좌관 활짝 웃고 있고 뭐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전부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당연히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이제 그 특별검사의 발표와 또 그 법무장관의 요약본이 발표되고 나서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저렇게 노 콜루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주 활짝 웃는 얼굴이 돼야 될 것 같고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나란히 서서 몇 분씩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할 때도 에너지가 넘쳐야지 되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이제까지 어떠한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나 선포문에 서명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신중하다기보다는 조금 굳은 표정, 어두운 표정이 더 많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대통령의 그 머리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그 무겁고 어두웠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좋든 싫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질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도 다른 때와의 이 같은 그 이벤트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점 전합니다. 지금 북한과도 이 문제가 연결될 수 있고요. 저는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특별검사의 수사 자체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앞에는 이제 브리핑 형식이었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그 발표로 미국이 금요일 오후부터 어제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뭐 좀 혼돈되기도 하고요. 공화당은 좀 전에 제가 왜 그 위치헌트 마녀 사냥이라는 말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마녀 사냥 아니었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촉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이렇게 싹 그 분위기 보면서 또 뭐 물론 그 공화당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때는 조금 찌르는 듯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가서 착 붙고 이번에는 또 마녀 사냥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 끝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꼭 특별검사 수사만이 수사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윌리엄 바 이 법무장관의 요약본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첫 번째는 그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아들 선거대책본부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와 정보도 교환하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안 만났다고 거짓말도 치고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면서 공모했다는 단서가 없다라는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특검이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지만 두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을 덮으려고 사법 방해를 했다. 누구를 해고하고 뭐 마녀사 실제로는 이 특별검사 자체가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2년 동안의 조사를 4페이지 요약본으로 우리가 보고 결론 내리기는 불충분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대통령 기소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아주 고귀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공화당이고요. 아버지 부시 시절에도 행정부에서 일을 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보니까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뭐 그 사람을 기소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그 민주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인격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왔던 로버트 멀러의 이 특별검사 조사 자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던 사람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 4페이지짜리 저는 이 4페이지 요약본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4페이지짜리에도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말을 인용한 것은 4번밖에 안 되는데 그 4번도 full sentence를 이 4번 인용한 것 가운데 단 하나도 full 전체 문장을 인용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읽어봐야지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나 법조인이 검사가 생각하는 그것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본인 너무너무 부자고 한데도 뭐 돈에는 관심이 없고 뭐 적절히 피할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해서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그리고 돈 받는 그런 일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일을 오래 해왔던 그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중에 검사가 생각할 때의 법 위반이라는 기준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자니까 누구보다 자원해서 아주 험한 베트남에서도 험한 일을 했어요. 군인으로 가서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론 분열을 원치 않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젠 일반인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를 읽을 차례다.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나오면 어느 정도 해제가 돼서요. 비밀 해제가 돼서 최고로 인기 있는 책 되겠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알면서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무죄다라고 두 가지에서 다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무장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장관이 요약본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이 이 특별검사가 무죄다라고 하진 않았다고 법무장관도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와 다른 시각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이제 특별검사의 결론 끝났으니 모두 기뻐해야지 되고 러시아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짜라고 대통령처럼 혹스라고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음모 이제 이것은 이제 끝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것을 같은 뜻을 하는 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끝이 아닌 게 이게 일단은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원래의 의미 자체가 러시아가 첫 번째는 미국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게 미국의 국론 분열이잖아요. 이 특법검은 예를 들어 그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원치 않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론 분열은 더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지지자들을 그 화나게 하는 발언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끝났는데도 이젠 덮고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잊으려고 하다가도 분노가 나오고 분노 대 분노가 더 점점 그 커지는 이런 그 상황에서 특검이 찾지 못한 것을 다른 조사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적어도 8개의 연방 그 크리미널 케이스가 있거든요. 2016년 이 선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폴 매나포트 다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인 사람들이었어요. 릭 게이츠, 마이클 풀린 게다가 러시안까지 있잖아요. 그 마리아 그 부티나 대통령의 아들과 만난 유죄를 인정하고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리아 부티나가 아니네요. 이 사람은 미국 공화당 정치인을 만났고 나탈리아 베셀니트스카야 이제 그 대통령의 아들과 그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다 이제 기소되고 걸린 이 케이스가 있고 플러스 맨하탄의 그 미국 지방 법원에서도 역시 이제 관련 그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어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다 보면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원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시간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인 것이 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피한 헤드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공화당, 민주당을 다 제외해 놓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6년도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고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려고 일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엮인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을 칭찬하죠. 정보국 안 믿고 푸틴 말 믿는다고 하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골란고원을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트윗으로 줘버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문에 서명까지 해서 줬는데 그런 것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정말 크림반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던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거 러시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 좋은 것을 가져가게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것을 우리가 2016년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떠한 형태로든 막아야지 되겠다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들이 이 트윗을 하나 지금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그 민주당을 공격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 사람들 조사받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싸움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 들고요. 그리고 네.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이 너무너무 웃고 있는 거죠. 미국을 분열시키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적이니까. 과거에 공산주의 시절에 구소련이 이제 여러 그 위성 국가들을 거느리면서 미국과 대결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위성 국가들을 다 그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 옐친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소련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그 강해지고 게다 대고 이제 특검의 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나왔기 때문에 룸이 더 생긴 거예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푸틴은 웃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에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교류 또 남북 협상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측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오늘 일단 이 시점에서는요. 지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이후에 많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나에게 더 줄을 서라. 이 특별검사의 수사에서도 나의 가장 큰 악몽이었던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공모하지 않았다로 나왔으니까 나에게 줄을 서라. 이건 곧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고 그 강해진 힘으로 이제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더 강하게 발휘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제가 방송할 때는 북한이 한국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사무소 개성해서 짐을 다 싸가지고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대통령이 한 트윗이 약간 그 혼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전날에 그 중국의 2개의 그 선박 회사에 대해서 재무부가 제재를 했죠.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뭐 규정 같은 것을 어기면서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빠지고 나서 그 연락사무소에서 나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그 불편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압박이 분명히 그 됐던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집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올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있네요. 네, 이게 웬일인가요? 안 들리니까 제가 나중에 그 모니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재무부가 했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이제 북한이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트윗한 것에 보면은 아주 막대한 그런 그 북한과 관련해서 제재한 것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제재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트윗이 애매모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제재하기로 했었던 대통령이 대규모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을 하고 나서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as usual 하면서 우리 오늘 일하러 왔다 하고 한국 측에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뭐 마르코 루비오, 뭐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골란 고원도 트윗으로 이스라엘에 줘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아이시스가
나라가 시리아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뭐 지도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방부의 발표와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트윗을 했고 그리고는 더 중요하게 이 북한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트윗을 한다면 그것이 아주 그 오랜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제재를 하기로 그 했었다는 거예요. 뭐 제재를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 시점에 그것을 떠나서요. 그렇게 관련 부처에서 해놓은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트윗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국방부나 국무부하고 의논을 하겠는가. 그리고 나서도 다시 대통령과 직접 컨펌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지금 정말로 바지저고리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바지저고리라는 비유가 적절치 않았나요? 아무튼 대통령에게 직접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어야지만 되는 건데 왜냐하면 뭐 국무부에 어떤 그 예산도 30%나 줄이고 그리고 국방부는 예산을 많이 올렸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과 일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하고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아직도 공석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없어도 돼. 내가 혼자 다 하는데 뭐 국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미국을 믿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평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트윗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한 번도 행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질 못했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다 하고 루비오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안도한 거죠. 두 겹으로. 하나는 나갔던 개성에서 북한 대표들이 돌아왔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규모 경제 제재는 없다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 된다. 북한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제서야 다른 뉴스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네. 다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로버트 멀러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안 올라가서요. 마이크가. 지금 대통령이 아마 좀 전에 잠깐이었어요. 한 몇 분 정도 공개된 그 벤자민 네탄야후와 함께 앉아서 한 얘기 기자들이 뭔가를 물어봤더니 나는 로버트 멀러의 그 보고서 발표 전혀 나를 받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할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애플이 오늘 발표를 한 것이 이게 지금 헐리우드과 여러 그 뉴스 매체, 게임 매체, 넷플릭스라는 그 신형 기업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폰 판매가 지금 이제는 뭐 줄어드는 시점이잖아요. 하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뉴스도 저는 요즘 뭐 애플이 이 게더링하는 뉴스 보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은 뭐 돈 내라는 얘기 안 하니까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게 그 원래의 뉴스원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하겠다는 거고 저장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 다 하겠다는 것이어서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생긴 거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 구독 케이블 HBO라든가 쇼타임이라든가 따로따로 아마존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치 한 개당 뭐 $9 99센트 주고 그러면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도 볼 수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 서비스도 하고 뉴욕타임스 발행인은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은 함께 하겠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이 애플이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를 넣어서 하겠다 하는 어느 것이 항상 꽉 차면 완전히 꽉 차기 전에 본인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개구리가 점프하는 것처럼요. 애플이 오늘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많은 주목을 받았을 텐데 2박 3일 미국에 머물다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곧 대통령 만났으니까 이스라엘로 출발하겠네요. 선거가 4월 9일인데도 이렇게 미국에서 2박 3일을 머물려고 했었다는 것은 미국에 머무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케줄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지금 운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가자 쪽에서 또다시 라켓이 텔아비브의 북쪽에 날아들어서 적어도 7명이 다쳤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보낸 거다 했고, 지금은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 이 같은 일이 터졌으니까 총리로서 당연히 이제 국가에 가 있는 게 너무나 지당한 결정이겠죠. 올바른 결정이겠죠. 적절한.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정치 행동위원회가 에이펙이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에이펙이 아니라 AIPA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이 에이펙 회의에 가서 연설을 해서 다시 한번 확 이거 주목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가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이런 날만 아니라도 로버트 멀러의 특별검사의 발표와 법무장관의 4페이지짜리 서머리, 이것만 없었더라도 더 많이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대통령도 좀 전에는 기자 질문 하나 정도는 받았는데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사진 찍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렸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별로 럭키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래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본인들이 계획했다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탄야후에게는 이번에 별로인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시스템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말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마녀사냥 얘기는 안 하네요. 영예롭게 특별검사가 일을 했다 하고 대통령이 시인을 했었던 일이고, 마녀사냥 소리를 들으면서도 특검은 이런 결론을 내린 미국입니다. 물론 끝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이 좋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